네, 오늘 NGCN 301 EC442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부터 챕터 1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고요. 먼저 어나운스먼트가 있어요. 핸드아웃을 방금 전에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가져왔으면 다시 해야 될 거예요. 참고로 패스워드는 챕터 1이니까 ONE 소문자로 치시면 됩니다. 호목 2는 오늘부터 이렇게 될 거예요. 호목 1은 어디 있느냐? 헷갈려서 이제 호목은 그 클래스 미팅별로 다 나가기 때문에 클래스 미팅 2잖아요, 오늘. 그럼 거기에 대한 호목이 호목 2가 되겠어요. 알겠죠? 호목 1이 어디 있는지하고 묻지 마세요. 네. 그다음에 듀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리고 수업 직전이니까 10시 59분 AM까지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 영상을 봤겠지만 거기다 밑에 이제 코멘트 같은 걸 달 수 있죠. 거기다 괜히 멋있어 이런 말 쓰지 말고 그 클릭커블 타임스탬프라는 걸 넣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00 콜론 05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은 거기에 이제 쭉 여러 댓글 중에서 그런 식으로 돼 있는 포맷들은 누르면 딱 그 시각으로 가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좀 프로페셔널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각 영상별로 이렇게 세그먼트가 나눠져 있죠. 근데 저는 게을러서 그걸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편의상 그런 걸 올려놓으면 다른 친구들이 볼 때 도움이 되겠죠. 작년에도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이 수업을 들을 때 다 그렇게 올려줬어요. 그래서 그런 걸 올려놓으면 상당히 편리할 거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다시 볼 때는 저런 거 한번 올려놔 주세요. 주제별로 이렇게 나눠주면 보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리코디드 클래스 미팅 넘버 1과 애노테이티드 PDF를 우리 그 세컨더리 홈페이지죠. 그 PLMS 말고 제 연구실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그 강의. 그래서 따라 들어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안타깝게도 제가 무슨 손님이 오셔가지고 10분 정도 일찍 끝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12시 한 5분 됐는데도 안 끝내고 있다 그러면은 괜히 막 기지개도 켜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밖으로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커렉션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포맷이에요. 제가 항상 시작할 때마다 굳이 커렉트를 하다면 지난번에 이제 각 수업별로 뭐 예를 들면 303, 17, 뭐 3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다가 제가 조금 이상하게 설명했는데 예전에는 50분짜리 한 강의를 한 크레딧 아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대부분의 수업들이 월수금 수업이었어요. 그리고 일부 수업은 이제 화목 수업이었는데 화목 수업일 경우에는 당연히 어때요? 50분짜리 3개를 둘로 쪼개서 1시간 15분짜리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포항공대 오고 깜짝 놀랐던 게 대부분의 과목이 월수 또는 화목 수업이죠. 그래서 이제 여쭤봤어요. 연휴를. 그랬더니 금요일은 뭐 이렇게 우리 산학협력을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처음부터 금요일은 최대한 수업을 하지 않고 그래서 다른 학교와는 달리 월수 화목 수업으로 다 배정이 돼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기업에 열심히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꼭 보면 어떻게 되죠? 회사 과제를 할 때 언제 갈까요? 그러면 화요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도 최대한 여러분은 이제 좀 바꾸기 어려우니까 월수에 제가 출장 가는 일은 없을 텐데 화목 수업은 벌써 다음 주부터 뭐 출장 가고 휴강하고 그래야 돼요.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두 개의 1시간 15분 강의를 주마다 하면 이제 3크레딧 아워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요 가운데 들어있는 거는 뭐 실험이라든가 토론이라든가 발표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50분짜리 한 일주일에 50분 수업이 한 크레딧을 안 하게 돼 있어요, 본래는. 그래서 여러분 실험 과목 보면 뭐 예를 들면 1, 7 한 다음에 여기 2 뭐 이렇게 돼 있는 엽기적인 과목들이 있죠. 예. 그 얘기는 7시간 실험해봐야 1크레딧 아워 주겠다 이런 걸로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예. 뭐 대학을 다니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런 숫자들이 뭘 뜻하는지 알면 좋겠어요. 자, 오버뷰는 뭐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챕터 1 더 인터넷에서 베이직 오퍼레이션스라는 제목으로 오늘 공부를 하겠어요. 작년 영상을 제가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 보니까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설명하고요.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어요. 뭐 리뷰는 특별히 할 건 없었어요. 핵심적인 것은 실러버스고 실러버스는 여러분과 저희 일종의 계약인데 제가 지난번에 대충 이제 설명을 다 했어요. 어떤 식으로 될 거다. 퀴즈 2번, 시험 2번, 그 다음에 출석은 온오프로만 하는데 4분의 1을 초과하면 치게 해서 그냥 F니까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만 excused absence는 학교 룰이 정하고 있고 여러분이 뭐 질병에 관한 진단이라든가 뭐 경조사라든가 이런 것들 내는 게 있죠. 뭐 경사라고 아무거나 다 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사돈의 팔촌이 결혼한다고 내가 빠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출하면 excused absence가 되기 때문에 걔들은 빼고
unexcused absence가 4분의 1을 넘으면 전체 클래스 미팅 숫자의 4분의 1을 넘으면 자동으로 F가 되게 돼 있어요. 학칙상.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항상 전자 출결 시스템을 이용해서 출결을 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이 수강 변경 기간 거는 저희가 다 출석한 걸로 처리를 해놓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테스트를 한번 꼭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저와 조교가 학기 중간중간에 여러분 출석 상황을 체크를 해서 좀 문제가 발생하면 미리 좀 알려주려고 할 거예요. 우리의 의무는 아니지만 일단 리스판시빌리티는 여러분에게 있고 저희는 최대한 친절하려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발런터리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그냥 엑스트라 크레딧 프로젝트라고 합시다. 그래서 엑스트라 크레딧 프로젝트는 여러분이 안 해도 여러분의 성적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저는 그걸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의 이 텐터티브 그레이드를 다 매긴 다음에 그 다음에 제출한 학생들을 보고는 이 학생이 충분히 잘 했구나. 어떤 포맷으로 하라고요? 예, 파워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15분 발표 자료로 만든 다음에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뭐 마이크에 대고 뭐 이렇게 발표하듯이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넘겨가면서 메모를 해도 되고요. 그것을 파워포인트에 직접 녹음하는 기능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이 뭐 OBS 스튜디오 같은 걸 깔아가지고 뭐 마이크 대고 하면서 이제 저처럼 원노트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발표 자료를 한 15분에서 20분 발표 정도로 해서 나중에 그 대용량 파일에서 포스팅 메일로 첨부해서 저한테 보내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말고사를 보고 나서 주제를 정하거나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요. 아무리 늦어도 기말고사 전에는 저한테 오케이 이 주제로 해라. 그런데 이런 내용이 들어가라 해서 전체적으로 아웃라인 이런 거를 저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혹을 느껴요. 어디서 가져와서 한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과목에서 하고 있는 걸 그냥 이중으로 써먹는. 본래 그런 거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교수가 돼서 처음에 보면 이렇게 뭐 아카데믹 무슨 룰북 같은 걸 주는데 처음이니까 열심히 읽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학생들의 대표적인 치팅으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한 과목의 일종의 딜리버러블이죠. 과제물을 다른 과목에 그냥 쓰는 것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한국적인 스탠다드에서는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니까 잘 알아두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중에는 유학 가는 학생도 있을 텐데 가서 낭패를 안 당해요. 참고로 그 아카데믹 어니스티 또는 디스어니스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일부 교수님들은 그 소위 우리가 말하는 족보 있잖아요. 그거를 구해서 공부하는 것을 치팅이라고 생각해요. 놀랍게도. 우리는 그냥 우리 개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는 선배를 통해서 구하고. 근데 치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물론 교수님들별로 예를 들면 뭐 소위 말해서 저같이 그냥 문제를 다 올려놓죠. 거의 대부분. 그런 경우는 뭐 누구에게나 공개돼 있으니까 치팅이 아닌데 그런 걸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인커리지 되는데 일부 교수님들은 특히 나이 많으신 교수님들은 이렇게 족보를 구해서 공부했다 이런 것을 치팅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라는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어요. 자, 그래서 리뷰는 이번에는 뭐 그냥 구두로 대충 말했고요. 특별한 내용은 없었어요. 다 실러버스에 관한 것이었고요. 프리뷰는 뭐 본래 프리뷰를 요약을 하는데 이번 프리뷰는 너무 간단해서 인터넷의 베이직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오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적진 않았지만 제가 이런 포맷은 항상 유지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붙여놓은 게 저도 아웃데이트 된 거라서 지금 방금 업데이트한 이 녀석으로 강의를 하겠어요. 네. 다시 말하지만 챕터 1의 핸드아웃은 패스워드가 소문자 ONE니까 지금 타이핑 해보면 될 거고요. 네. 업데이트를 해서 요게 바뀌었어요. 핵심적인 건 여러분이 만약 좀 일찍 프린팅했으면 2022 돼 있을 텐데 23으로 재빨리 바꿨습니다. 챕터 1의 섹션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용어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해요. 제가 그냥 수업 이외에도 여러분이 대학을 다니면서 또는 나중에 대학원에 진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언하는 의미에서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어, 그러니까 교과서라는 책을 보면 예를 들면 파트로 나눠져 있고 파트 안에 챕터가 있고 챕터 밑에 섹션이 있고 섹션 밑에 서브섹션이 있고 이런 책들이 많이 있고요. 파트가 안 나눠져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 지금 사용하는 교과서는 그냥 챕터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챕터 넘버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각각 섹션 넘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 섹션이고요. 요 밑에 예를 들어 1.1.1 그러면 걔가 서브 섹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어를 알아야 되는 게 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논문을 쓰잖아요, 영어로. 그런데 이제 보통 논문에는 간단한 논문에는
섹션들로 돼 있어요. 제목이 있고, abstract가 있고, 섹션 1이 예를 들면 introduction, 섹션 2가 뭐 시스템 모델, 섹션 3가 뭐 여러분의 derivation, 섹션 4가 numerical result, 섹션 5가 discussion, 섹션 6가 뭐 concluding remarks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친구가, 이제 다른 과,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미국에서, 이제 논문을 쓴 거예요, 열심히. 지도 교수한테 딱 드렸는데, 지도 교수님이 책 보고는 너무 화를 내셨대요. 예. 왜냐하면, 뭐라고 썼냐면 이제 섹션 2에서 이제 섹션 1에서 언급했듯이 해야 될 거를 챕터 1에서 언급했듯이 그랬더니 넌 도대체 논문을 읽은 거냐? 어? 우리가 사용하는 포맷에는 챕터라는 건 없다. 네가 지금 대학원생인데 섹션 챕터도 구별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논문을 안 읽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저한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하소연을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별 사소한 것 같지만 실제로 영어로 소통을 하고 이러려고 하다 보면 이런 별것 아닌 용어들을 잘 알아둬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프로페셔널한 만큼 대접을 받는데 여러분이 프로페셔널한데도 언프로페셔널하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용어들을 잘못 알면.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조금 소소하게 얘기하는 것도 잘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챕터는 뭐 섹션이 이제 5개로 돼 있고요. 이건 교과서의 섹션 넘버이고요. 제가 그냥 항상 인트로덕션을 섹션 0으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챕터는 베이직 오퍼레이션 말 그대로 인터넷의 베이직 오퍼레이션을 배우는데 뭐 DNS라든가 HTTP, www 이런 게 뭔지 그냥 학생들한테 간단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서머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교과서에 없는 것들도 제법 많이 넣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제일 먼저 지난 시간에 잠깐 말하다 말았는데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인터넷을 가리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표기를 해야 된다고요? 예, the internet이라고 해야 되고요. 많은 경우에 요거는 이제 첫 글자라서 했지만 뭐 THE 요 첫 번째 인터넷의 첫 번째를 대문자로 써요. 저런 것도 이제 여러분이 뭐 소소한 영어로 한다면 capitalize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어퍼케이스, 로어케이스 이런 말 알죠? 대문자, 소문자. 근데 대문자화해서 써라 이럴 때는 캐피탈라이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니셜 캐피탈라이즈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를 다 대문자로 바꾸는 거죠. 물론 전치사에서는 바꾸지 않고 여러분이 나중에 논문을 쓸 때도 있잖아요. 논문 타이틀을 쓰면 물론 어떤 경우에는 오토매틱하게 여러분의 그 일종의 워드 프로세서가 자동으로 바꿔줄 때가 있지만 안 그럴 때 여러분이 일일이 쳐야 되거든요. 타이핑을. 그때 이니셜 캐피탈라이제이션을 하는데 전치사는 하면 안 돼요. 그런 것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예를 들면 of라든가 for의 o자를 대문자로 쓴다든가 for 할 때 for 해야 되는데 f를 대문자로 써서 교수님한테 교수님 여기 딱 드리면은 교수님이 하고 한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논문을 읽었나 안 읽었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영어가 우리의 그 머더텅이 아닌 상태에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은 지금까지 주로 읽고 듣고 이런 데 익숙했잖아요. 쓰고 말하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이해하려고만 하지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그 정말 관심을 가지고 안 보면 그 포맷, 형식에 약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할 때는 어떤 때는 나는 형식만 치중해서 보겠다. 어떤 때는 내용만 보겠다. 근데 공부할 때는 바쁘니까 내용만 보죠. 읽으면서 머리가 자동으로 막 이렇게 나름의 번역을 막 하잖아요. 그런데 라이팅을 하려면 형식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예, 챗 GPT가 아주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웬만한 실수들은 다 찾아줘요. 다 고쳐줘요. 그걸 여러분 찾아봤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자기들 그 오피스 소프트 앱들에게 다 집어넣겠대요. 그런 거. 그럼 이제 영어 장문에 관한 한 영어로 된 테크니컬 라이팅, 우리는 엔지니어로서 이제 기술 문서를 써야 되잖아요. 거기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트레이닝이 잘 된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지금은 이제 그 오픈 AI의 챗 GPT의 90몇 퍼센트가 뭐 80몇 퍼센트가 영어로 된 문서로 트레이닝이 돼 있대요. 그래서 한글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해요. 예를 들면 임진왜란 때 조준호 장군의 활약상에 대해서 설명해봐 그러면 조준호 장군은 뭐 이순신 장군이 뭐 어디 유배를 갔을 때 대신 뭐 한산도에서 뭐 거북선을 입고 이렇게 나와요. 막 해보세요. 정말 그 인터넷에 보면 온갖 우스개 그 짤들이 막 돌아다녀요. 캡처해가지고. 근데 영어로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잘 알려진 지식 이런 걸 하면은 워낙 많은 문서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 그리고 하나는 뭐죠? 그런 지식을 물어보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사용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예, 장문을 하고
문서를 만들어낼 때, 영어로 문서를 장문을 할 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문법에 맞게, 의미에 맞게 써놓고 얘 좀 고쳐줘 하면은 그래머티컬 에러만 찾아줘 해도 찾아주고, 심지어 그래머티컬 에러를 찾고 어디서 고쳤는지도 알려줘 그러면 걔가 어디 고쳤는지도 밑에 서머리를 쫙 해줘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앞으로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 그 오픈 AI에 챗 GPT 이런 걸 넣어가지고 점점 더 쓰기 편하게 버튼만 누르면 되게 하겠지만,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런 걸 할 줄 알면 굉장히 여러분의 능력이 향상이 되니까 잘 기억을 하세요. 자,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핵심은 뭐다? 예, 앞으로 여러분이 문서 쓸 때 더 인터넷에서 여기 대문자로 쓰면 좋겠고, 안 쓸 때도 있어요, 여기는. 하지만 관사는 묻히는 거예요. 더 인터넷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터넷이에요. 참고로 이 접두사인 인터, 인트라, 엑스트라 뭐 이런 거는 엑스트라는 뭐죠? 외부라는 뜻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엑스트라넷 이런 말들도 있어요, 찾으면. 그다음에 인트라넷 이런 말은 흔히 있죠. 그러니까 딱 우리 내부에만. 예를 들면 여러분이 군 부대에 있다고 해보세요. 우리나라 군이에요. 뭐 국방부 예를 들면. 그러면 그게 막 그냥 제가 포항군대 여기 앉아가지고 뭐 두들겨서 로그인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완전히 인트라넷으로 구축을 하죠. 인터라는 것은 상호라는 뜻인데 거기서 따와서 뭐 인터커넥티드 네트워크 이런 데서 처음에 따와서 인터넷이란 말을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상호망이라는 뜻이지만 저것을 인터넷이라고 하지 누가 그 상호망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흥미로운 건데요. 예전에는 히스토리를 좀 이따 보겠지만 인터넷이라는 것은 컴퓨터를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홈 어플라이언시즈 뭐죠?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걸 홈 어플라이언시즈라고 해요. 이런 것들에도 우리가 뭐 통신 칩을 넣어서 무선으로 연결한다든가 아니면 그 모든 홈 어플라이언스들은 대부분의 홈 어플라이언스들은 이 파워 아울렛에 꽂혀 있죠. 전원이 220V 우리나라.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은 다 꽂혀 있으니까 굳이 무선망을 구축해서 복잡하게 할 게 아니라 파워라인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만든 다음에 걔를 어디 또 이제 컴퓨터가 집에 연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파워 아울렛에 그럼 뽑아가지고 뭐 네트워크를 구축하자 이런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는 걔들은 컴퓨터라고 부르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thing 결국 뭐 물건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게 인터넷 오브 컴퓨터즈에서 인터넷 오브 things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더 인터넷은 본래는 인터넷 오브 컴퓨터즈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땐 다들 컴퓨터였으니까 인터넷 오브 컴퓨터즈라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는 뭔가 좀 독특하게 컴퓨터 이외에도 다른 것들도 이제 다 연결한다. 는 의미에서 이런 용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더 대문자 이니셜 캐피탈라이즈드 된 I, O, 그다음에 이니셜 그다음에 캐피탈라이즈드 된 T에서 인터넷 오브 띵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IoT는 어떻게 보면 더 인터넷 오브 컴퓨터즈를 확장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굉장히 중요해 보이죠. 참고로 저희가 통신 및 차세대 통신 및 네트워크 융합 부전공 학생들 중에서 삼성전자 산학장학생이 된 학생들은 데리고 이제 CES에 데리고 갔어요. 물론 여러분 중에서는 아닌데도 갔다 온 학생들이 있죠. 20학번이라고 이제 총장님께서 불쌍해 너희들 우리가 기숙사비 난방비 많이 아낀 거 가지고 여행 가도록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막 주판을 두들겨서 이제 보내줬죠. 근데 저희는 이제 삼성전자가 스폰서를 해서 이 융합부전공을 만들었는데 특히 산학장학생이 된 학생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저도 갔다 왔어요. 예, 어디 있었냐? 본 적이 없다. 카지노에서 룰렛을 막 돌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하여튼 어쨌거나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너무 오래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하여튼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제는 인터넷 오브 띵스의 세상이 되는데 놀랍게도 이 가전을 장악한 회사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 LG, 삼성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가능성이 있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알렉사라는 그 뭐예요? 뭐 스마트 스피커 뭐죠? 뭐 그런 거 나왔었잖아요. 구글도 뭐 헤이 구글 이러나요? 뭐 있잖아요. 뭐 스피커들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냥 TV에 마이크를 달 수 있잖아요. 이미 TV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삼성이 예를 들면 프리미엄 TV에다가 마이크 어레이를 넣으면은 따로 그런 AI 스피커를 달 필요가 없죠. 걔들은 보통 항상 꽂혀 있잖아요. 전원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헤이 삼성 TV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삼성 TV가 네 그러면서 그냥 예를 들면 집이라고 해봐요. 것이
근데 제가 가다가 뭐가 생각이 났어요. 어이, TV, 저기 뭐 오늘 뭐 영상 뭐 좀 띄워봐. 그러면 그냥 뜨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되는데, 그럴 때 이 가전 시장을 상당히 장악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 인터넷 오브 띵즈 세상에서 뭔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CES를 갔더니 삼성전자는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냥 뭐 핸드폰이라든가 뭐 네트워크 이런 얘기를 주로 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네. LG전자도 마찬가지죠. 삼성과 LG가 전 세계 프리미엄 그 가전, 어, 뭐 백색 가전 해서 냉장고 세탁기뿐만 아니라 TV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상당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멋진 세상이죠. 네. 예전에는 우리가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뭐 우리나라 재벌들은 뭐 문어발식으로 안 하는 게 없고 그랬는데 지나 보니까 이것저것 다 해놓으니까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가지 또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이제 전기 자동차 얘기 많이 들었을 거잖아요. 테슬라 말고도 뭐 이렇게 전기 자동차로 많이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LG전자가 휴대폰 사업부는 접었는데 그 자동차 전장화, 일렉트리피케이션 하는 사업부를 키웠어요. 그래서 그 인력들을 그대로 이렇게 옮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뭐 10조 원 이상의 뭐랄까요, 미리 선주문 이런 걸 받아놨대요. 엄청나게. 그런데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전기 모터를 파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아니 LG전자가 무슨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 모터를 왜 잘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세탁기에 모터가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학부 다닐 때도 저희 선배들이 모터방, 예, 모터 실험실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는 모터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안 계신데 정말 그냥 모터만 하는. 그리고 참고로 저도 학부 졸업할 때 논문이 유도 전동기 뭐 설계 프로그램, 뭐 자동 설계 프로그램 뭐 이런 거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모터방의 형들이 졸업해가지고는 LG전자에 가서 세탁기를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너무 첨단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네가 세탁기를 몰라서 그래. 어? 일단 이 세탁기 여러분들도 봤겠지만 거기다가 어때요? 그 세계에서 유명한 그 트럼프 카드로 왜 이렇게 집 같은 거 짓는 어떤 묘기 부리는 사람 있잖아요. 뭐 30층씩 쌓는 사람들. 그런 거 쌓아놓고는 세탁기를 돌리는데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진동이 안 생기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사실 진동이 어때요? 특히 우리처럼 아파트에 사는 경우는 밤에 와가지고 맞벌이 부부가 세탁하려고 딱 하는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거 돌리면 밑에 집에서 안 그래도 우리 집에 뭐 현대 난리 나지 안 되지 이러는데 걱정하지 마. 그렇죠? 네. 그래서 모터를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우리나라 그 세탁기를 만드는 부서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LG전자도 마찬가지고. LG가 이제 눈치를 좀 빨리 챈 거죠. 네. 그래서 이 전장 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그래도 휴대폰에 터치스크린 만들던 사람이 자동차에 터치스크린 만드는 걸로 이렇게 막 바꾼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문어발식으로 재벌들이 여러 계열사를 두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이런 모든 것이 통합되는 시대에 굉장한 강점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실제로 미국에서도 뭐 예를 들면 GE 이런 데가 가전이었는데 그 GE가 제너럴 일렉트릭, 에디슨이 만든 에디슨 전기회사와 뭐를 합쳐서 이제 GE를 만들어서 그래도 문어발식으로 하다가 뭐 그룹 안에 있는 여러 비즈니스들을 쪼개가지고 뭐 팔고 막 이랬어요. 요즘은 GE 마크가 달려 있는데 냉장고 예를 들면 뭐 중국이 만들어요. 이렇게 되면 어느 날 우리처럼 이 인터넷 오브 띵스 세상이 됐을 때 뭔가 통합해서 멋진 세상을 만들려고 딱 하면 우리 회사가 아니에요. 말을 안 들어요. 소통이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아니 우리나라는 어, 참 행운인지 어떻게 보면 이 인터넷 오브 띵스 세상에서 뭔가 잘할 수 있는 지금 환경 속에 있어요. 자, 그래서 그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이라는 것의 히스토리를 보면 여러분들이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통 굉장히 성공해 있고 이 세상을 거의 지배하고 있는 테크놀로지를 보면 날 때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될 것만 것 같아요. 마치 여러분이 지난 2학기에 드라마 보면 뭐 재벌집 막내 아들 뭐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죠. 이런 식으로 마치 더 인터넷이라는 것들 그리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아이폰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날 때부터 뭔가 성공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수없이 많은 시련들을 겪으면서 처음에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이었지만 어떤 우연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창의성을 가진 기업가나 회사의 어떤 조직이 푸시를 하고 또 행운도 곁들여져서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런데 이 인터넷이라는 것, 더 인터넷이라는 것도 제가 막 그 학부를 졸업했던 1995년에는 굉장히 도전받고 있었어요.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그때 새로운 이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이미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커뮤니케이션 트래픽의 대부분이 뭐였죠? 예, 이런 뭐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냐면 인티그레이트를 해야 되는데 음성을 인터넷에 넣어야 되겠다. 지금은 여러분이 보이스 오버 IP 이런 말 듣고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전화 통신망은 따로고 인터넷 같은 것은 또 따로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합하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당시의 더 인터넷은 이 보이스 트래픽을 실어 보내기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재벌집 막내 아들 스토리를 보면 왜 그 무슨 뉴 테크놀로지라는 주식이 막 뜨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이 막내 녀석이 자기들 뭐라고 해야 되나 삼촌들한테 막 사라고 하고 말해가지고 막 고모였나요? 예. 샀다가 막 갑자기 주식이 떨어져서 폭삭 망하니까 빌려준 그거 너 주식으로 받아 내 해가지고 막 이렇게 고모의 회사를 강탈하죠. 못 봤어요 혹시? 예, 봤을 줄 알았는데 저만 열심히 봤군요. 근데 그 뉴 테크놀로지라고 거기 나오는데 사실은 그게 이름이 있어요. 세롬 기술이라는 회사예요, 실제로. 다이얼패드라는 지금으로 보면 스카이프, 그다음에 뭐 줌 이런 것에 해당하는 것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전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국제 전화를 하려면 무지무지 비쌌어요. 그런데 처음에 세롬 기술의 그 다이얼패드가 나왔다 그래서 저도 써봤는데 잘 되는 날은요. 정말 눈물이 나올 정도예요. 그냥 돈이 한 푼도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인터넷상에서 제가 컴퓨터 들어가서 이렇게 누르면은 집에 전화가 돼요. 미국에 있으면서. 그런데 음질이 좋았다 안 좋았다 하다가 점점 안 좋아지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주가가 막 올라갔죠. 우와 이게 미래야. 대한민국 기술 정말 대단해.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복상 망했죠. 네. 근데 놀랍게도 그 회사가 이름을 바꿔서 아직도 상장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번에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가 나올 때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아니 이 회사가 아직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아직 상장이 돼 있으면 그 회사의 주가의 히스토리를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럼 정말 보세요. 그 2000년 초반에 정말 하늘 모르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진 게 남아 있어요. 네,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졸업할 때만 하더라도 더 인터넷이 이 세 가지가 다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비판을 많이 했어요. 이게 각각이 뭘 뜻하는지는 대충 말하지만 스케일러블이란 것은 스케일이라는 게 뭐죠? 스케일이 저울이란 뜻이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스칼라 그럴 땐 숫자죠. 그래서 뭐냐면 스케일러블 하냐 안 하냐 어떤 조직이 아니면 이런 네트워크가 그게 뭐냐면 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여러 요소들을 숫자로 나타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용자 수, 맞아요? 우리 곧 나오겠지만 인터넷은 호스트, 라우터, 링크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데 호스트 수가 늘어날 때, 링크 수가 늘어날 때, 라우터 수가 늘어날 때도 그 정도 특별히 문제가 없거나 오히려 더 좋아져야 되는데 갈수록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예를 들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용돈을 여러분한테 뭐 매달 10만 원씩 보냈어요. 근데 갑자기 동생이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동생도 내놓으라고 했더니 줄어들어요. 그렇죠? 이거는 뭔가 스케일러블 하지 않은 시스템이죠. 동생이 용돈을 더 받는다고 해서 나 용돈이 줄어들면 안 되는데 예.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생겨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상수도 네트워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수원에서 채취하는 물, 그다음에 정수장의 크기가 일정한데 사용하는 파이프 수가 더 늘어나고 사람 수가 더 늘어나고 물을 더 많이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날 단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 네트워크가 스케일러블하게 처음부터 디자인이 되어 있느냐?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당시에는. 그 다음에 이제 플렉서블인데 이건 좀 애매하긴 한데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를 막 할 때 유연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이얼패드 같은 보이스 전용으로 막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새로운 어떻게 보면 인터넷을 대체할 월드 와이드 네트워크를 만들자고 하면서 ATM이라는 표준을 막 제정하자고 했었어요. 여러분은 ATM 그러면 오토매틱 텔러 머신 카드 꽂으면 그렇죠. 체크카드 꽂으면 돈 나오는 거를 ATM 머신이라고 하잖아요. ATM. 그런데 그때는 Asynchronous Transfer Mode라는 이름으로 지금 아마 제 나이 또래 교수님들한테 얘기하면 옛날에 전설에 그런 게 있었지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ATM 네트워크라는 것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보이스도 잘 되고 이런 텍스트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이메일 이런 것도 잘 되는 그런 걸 동시에 하자. 그래서 막 디자인을 해서
제가 대학원 갔을 때는 전신에 ATM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스타트업들도 ATM의 라우터들을 만드는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자자자 제품 나왔어요. 제품 나왔어요. 우리 뭐 합의를 여기까지 했는데 이거 벌써 서포트 돼요. 우리 거 써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도 전국에 ATM망을 뭐 기관망 비슷하게 깔았었어요. 지금 아마 다 걷어냈겠죠. 아니면 그때 깔아놓은 광 케이블 이런 건 다시 쓰면 되니까 라우터들은 다 버렸겠죠. 어디선가 고철로 폐기가 됐겠죠. 근데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고로 익스텐서블은 그 새로운 기능을 넣었을 때 넣으려고 할 때 문제가 없느냐라고 보면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새로운 기능을. 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요. 그래서 당장은 스케일러블하고 플렉서블하고 익스텐서블 하기 때문에 인터넷이 살아남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ATM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여러 공격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더 인터넷이 개량 진보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평행 우주에서는 어때요? 여러분이 인터넷을 쓰는 게 아니라 야, ATM 잘 되니? 이러고 있을지도 있어요. 예. 그러면서 옛날에 뭐 인터넷이라는 걸 사람들이 쓰자고 했을 때 참 바보같이 안 되는 걸 가지고 말이야. 이러면서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하면서 평행 우주에 제가 제목도 어때요? 이게 더 인터넷이 아니라 더 ATM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히스토리 그러면서 인터넷이라는 게 있었어요. 망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네트워크를 이제 통신 네트워크죠. 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여러분이 이제 이게 잘 안 써져요. 이게 지금 아직도 이게 학교에서 뭔가 잘못해놔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웹상에서 원노트를 불러서 쓰고 있어서 이게 좀 잘 안 써지는데 아마 다음 주면은 해결되지 않을까. 근데 이 네트워크라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망을 망이라는 그물망자죠. 이게 영어로는 네트죠. 그렇죠? 예, 네트워크는 네트를 이용한 어떤 것을 네트워크라고 하죠. 예. 그래서 놀랍게도 보면은 이 네트워크라는 게 굉장히 인류의 역사에서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예를 들면 원시 시대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일 먼저 사람들이 많이 어쨌든 뭐 서로 권력 싸움을 하다 보면 일단 쪽수가 많아야죠. 그렇잖아요. 예, 인해 전술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이면 당장 무슨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생각, 여러분이 원신이에요. 근데 그냥 적당히 굴에 굴 파고 살다가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힘을 합쳐서 부락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여기서 안전하게 우리 가족들을 보호하고 대신에 남자들이 가가지고 막 옆에 마을 쳐들어가서 다 뺏어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끼리 잘 살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깡패 집단이죠. 예전에는 국가가 없었으니까 다 깡패 집단이에요. 깡패 집단이 만들어졌어요. 예.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많이 모아놨는데 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물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뭐 영화 보면 2001년의 우주여행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스페이스 오디세이 처음 나오는 그 장면들이 유인원들이 물가에서 서로 쟁패를 하죠. 예, 물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점점 더 커지면 어때요? 마치 로마에 지금 유적을 여러분이 보러 가면 뭐가 있죠? 그 에퀴덕트라는 게 있죠. 예, 아쿠아 이게 물이고 덕트가 뭐죠? 로 이런 거죠. 그래서 수로가 아직도 남아있죠. 심지어 스페인 이런 데 가도 예전에 로마 제국 시대의 에퀴덕트가 남아있고 여러분 가서 이제 항상 이렇게 딱 보거나 이렇게 해서 뒤통수를 보면서 친구가 찍어주죠. 그렇죠? 그러면 멋진 에퀴덕트 앞에서 이렇게 탁 폼 잡고 찍고 있죠. 그러니까 상수도 망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을 공급해야 되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물가에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물가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물을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수도망이 있어야 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대도시가 만들어지려면 큰 규모의 뭐가 되려면 네, 당연히 길이 있어야죠. 사실 제가 로마 얘기했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로망이죠. 그렇죠? 예. 또 도로망 이외에도 또 뭐가 필요할까요? 예. 실제로 로마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죠? 예. 하수망이었죠, 실제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모여 있으면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막 배출을 하잖아요. 그럼 걔를 처리하지 못하면 대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수도 또는 뭐 하수 관련해서 네트워크가 필요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벌써 2000년쯤 전에도 대도시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필요한 게 저런 거였어요. 상수
하수, 그다음에 길, 도로.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길이 있어야지 뭐 식량도 배급이 되죠. 맞습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아까 말했지만 나무라는 것이 이렇게 깡패 집단이 발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깡패 집단이 발전해서 두령되는 애가 막 뭐, 법도 없으니까 법을 만든 거예요. 야, 우리 내 지배하에 있는 애들은 이런 법을 지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뭐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예. 도둑질 하지 마라. 어, 뭐, 어.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그,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항상 저 멀리에 잘 보이는데 망루를 설치해 놓고 걔들이랑 벌써부터 통신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통신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통신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남산에 가면 있는데 봉수대라는 시스템이 있죠. 예, 전국에 각지에 봉수대를 놓고 거기에 어, 굴뚝이 있는데 그걸 화두라고 해요. 화두가 몇 개 있어요. 5개가 있어요. 예. 제가 이걸 가지고 예전에 뭐 입학 학생 처장 할 때 뭐 톡도 하고 그랬어요. 재밌으라고. 5개가 있어요. 자, 5개면 자 이제 넌센스 퀴즈인데 그러니까 괜히 막 너무 진지하게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이 굴뚝이 5개 있어요. 그리고 봉수대 네트워크를 만들어 놨어요. 전국에 조선에 예를 들면 조선 반도에. 자, 외적이 침략을 해왔어요. 보고 있는데 저기 부산에 저기 장산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 외구들이 막 외구라기보다 일본의 그 배들이 막 몰려왔어요. 히데요시가 보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몇 개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화두가 5개니까. 예. 껐다 켰다 하나씩 되니까 2의 5승이죠. 우리 생각에 32개.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켜면 뭐 해서 다 켜면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몇 개 보냈을까요? 32개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어요. 우리 조상들은 몇 개 보냈을까요? 그게 어 봉수대 거기 가면은 남산의 봉수대 이렇게 설명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과천과학관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과학관에 가면 이 봉수 네트워크에 대해서 모형도 만들어 놓고 아마 그 용산의 전쟁 기념관 거기 가면은 봉수 네트워크가 있고 설명이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딱 5개의 메시지만 보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죠? 바보하냐?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실제로 아까 제가 말했던 원시시대 물가에서 막 서로 죽이고 하던 사람들과 우리는 지능 면에서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시스템적으로 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냥 옷 차려입고 이렇게 뭐 뭔가 문명인인 것처럼 하고 있는 유인원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사람들. 그 얘기는 한편으로 뭐냐면 옛날 사람이라고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모르는 것들은 있었죠. 그렇죠? 예를 들면 무슨 약을 먹으면 동의보감에 따르면 페이지 중에 하나는 무슨 약을 사려 먹으면 투명인간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 거는 아무도 안 믿죠, 지금은.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5개만 보냈어요. 왜 그럴까요, 근데? 이게 봉수대가요. 이게 횃불 봉자예요. 수는 뭘까요? 이게 연기 숫자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 불을 밝히거나 연기를 쓰거나. 우리 생각에는 아니 물을 켜면 연기가 나지 않은데 저는 모르는데 무슨 지푸라기를 뭐 어떻게 해서 하면 연기가 많이 난대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낮에는 멀리서 봤을 때 연기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햇볕이 쨍쨍한 여름에 멀리 있는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그 화두에 불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볼 거예요, 제가. 그런데 밤에는 어때요? 그 불꽃이 위로, 불뚝 위로 올라오면 또 잘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이 똑똑해가지고 타임머신을 타고 아니면 타임슬립을 해가지고 조선에 갔어요. 했더니 5개밖에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딱 가가지고 내가 여기서 좀 출세를 해야겠어. 제가 좀 아는데 이게 32개나 보낼 수 있는데 지금 너무 원시적으로 하고 계세요. 이러지 마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문제가 뭐죠? 밤에 딱 봤는데 멀리서 봤는데 뭐 외적이 침입해 오는 것 같은 이상한 분위기인데 제가 그래서 메뉴를 막 찾아보니까 32개 중에서 1번은 뭐 어떻게 패턴을 하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1, 2, 3, 4, 5인데 1, 2, 3번을 연속으로 켜면 외구가 침입했다는 거구나 해서 제가 1, 2, 3번을 막 켜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칼을 든 놈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저를 댔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못 켰어요. 하면서. 그럼 1번, 2번이 켜져 있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보고 있는 애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매뉴얼에 1번, 2번. 아무 일 없군. 제가 1, 2, 3, 4를 켰어요. 그랬더니 외국인 한 명 와가지고 3번은 물을 확 부어서 꺼버렸어요.
그때 멀리서 보고 있던 이제 제 어떻게 보면 통신하는 상대가 딱 보고는 1, 2, 4는 뭐 별것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심지어 1, 2, 3을 켰을 때는 뭐고 2, 3, 4를 켰을 때는 뭔데 내가 휙 봤더니 뭐 그날따라 금음이라서 이 굴뚝이 있는 건지 저게 1, 2, 3이 켜진 건지 2, 3, 4가 켜져 있는지 모를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했어요. 하나 키면 평상시 아무 일 없음. 근데 이게 안 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에는 아니 그 지푸라기랑 뭐 그걸 왜 해? 밤새도록 불 켜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근데 통신망 같은 거 보면 특히 굉장히 안전해야 되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아무 일 없다는 것도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면 걔가 안 오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수대 보면은 아마 왼쪽부터 1번일 것 같은데 하나만 키면 아무 일 없음. 두 개 켜면 좀 이상함. 세 개 켜면 뭐 네 개 켜면 뭐 다섯 개 켜면 뭐 교전 발생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이 딱 봤을 때 두 개 켜져 있고 중간에 하나 비고 두 개 켜져 있으면 사실은 몇 개 켜져 있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지금. 다섯 개겠죠. 그래서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이 보낼 수 있는 가지수는 경우의 수만 하면 2의 5승 32개인데 실제로 메시지를 더 적게 보내요. 그럼 바보 같지만 뭐예요? 여러분 생각에 오류를 정정할 수 있죠. 네, 그게 에러 컨트롤 코딩의 기본 아이디어고 이번 학기에 여러분 용기 있는 학생들은 양경철 박사님께서 하시는 대학원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오류 정정 부호. 네, 어려울 거예요, 조금. 제가 대학원에서 들었던 가장 어려웠던 수업 세 개 중에 하나였어요. 딱 갔더니 처음에 뭐 알지브라를 배우겠대요. 와, 알지브라 산수하냐? 딱 했더니 그 파이나이트 필드더라고요. 자연수가 아니라. 그래서 뭐 갈로아라는 수학자 들어봤죠? 갈로아 젊어서 무슨 뭐 죽었다는 수학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만든 수학 이론으로 뭘 한대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것만 봐도 어때요? 여러분이 상하수, 도로, 통신은 아주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 필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메트로폴리스에서는 네서서리한 거예요. 어, 근데 얘가 어때요? 점점 더 발전한 거죠. 물론 상수로도 점점 발전을 했죠. 참고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예전에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한참 우리나라 남북 간의 관계가 좋아질 것 같을 때 우리 학생들이랑 랩에서 회식을 하면 통일되면 북한 가서 무슨 사업 할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수 하수는 하기 쉽지는 않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잠깐 북한에 지금 아마 상수가 제대로 안 돼 있을 거야. 근데 내가 한국에서 무슨 스타트업을 해가지고 펀드레이징을 한 다음에 예전에 보니까 우리도 무슨 여기도 LG동에도 예전에 이제 바뀌었지만 물을 생수통을 뭐 배달하고 이랬는데 이걸 하면 북한에서 성공할 것 같아요. 물이 열악할 거 아니에요, 상수가? 네. 근데 또 여러분 중에 일부는 아니 그러지 말고 웅진 코일 같이 무슨 정수기를 각각 다는 사업을 하면 잘 되겠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인간이 있는 만큼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있을 수 있어요. 비대를 비대를 만들어서 팔면 성공할 것 같은데 북한에. 네. 우리도 실제로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2004년에는 LG동에 비대가 없었어요. 기숙사에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숙사 사감 교수를 잠깐 했는데 그중에 여학생 대표가 기숙사에 비데를 달아달라고 해서 제가 아니 그런 비싼 걸 왜 하냐고 했다가 지금은 다 있나요? 예,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북한에 가서 사업을 해야겠다 그러면 항상 기억을 나누세요. 사람이 많이 모여 살면 이게 다 필요해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뭔가 빠진 게 전력 네트워크죠. 그렇죠? 그래서 놀라운 건 뭐냐면 얘가 언제 만들어졌죠? 얘가 얘가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그가 다 했다고는 안 하지만 에디슨이죠. 예, 토마스 에디슨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네트워크가 필요한가요? 그럼 여러분은 물론 이런 말도 할 거예요. 아니. 음식을 해 먹어야 되니까. 보니까 도시가스관 이런 게 막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포항에는 어때요? 포스코에서 보면 이렇게 어, 용광로 뭐 전기로 이런 게 있으니까 열이 많이 발생하고 뭐 그걸 식히고 이러잖아요. 예. 그 열수가 오는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 공장에서 그 큰 열수관을 따라서 우리 지곡단지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에 난방을 공급해요, 실제. 그래서 교수 아파트도 거기에 이제 들어있고, 여러분 아마 기숙사도 그렇게 돼 있어서 아마 그 RC동인가요? 지금 몇 동이라 그래요. 그거 지을 때도 뭐 공사 새로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네트워크도 필요가 있고, 뭐 가스도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네트워크가 필요한 거예요. 뭐 예전에 어떤 대통령은 뭐 운하를 파자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렇죠? 예. 현실적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이 네트워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도 상상력이 이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랬는데 누구였죠? 예,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람이 저커버그 이런 사람이죠. 잠깐 소셜 네트워크를 만들면 뭐가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자기를 표현하고 싶고 항상 소위 말하는 실친들보다 패친들 익명의 패친들 사이에서 뭔가 잘난 척하고 싶고 예. 그래서 이제 뭐 글도 올리고 그렇잖아요. 사람들한테 따봉 받으면 기분 괜히 좋고 이거 돈 되겠는데 처음엔 제가 페이스북 나왔을 때 교수님들이 막 열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아무 생각 없었던 거죠. 저게 뭐 하겠어? 저걸로 무슨 돈을 벌어요? 저게 뭐 비즈니스 모델이 있나요? 저거 뭐 망하겠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예. 저커버가 저보고 그러겠죠. Are you still poor?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언제나 뭐예요? 사람이 많으면 새로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또 어떤 새로운 상상을 하게 될지 몰라요. 항상 주의할 건 뭐냐면은 여러분 나이 때는 안타깝게도 내가 한 10년 늦게 태어난 것 같아. 웬만하면 괜찮은 건 다 누가 해놨어. 나는 재수 없는 세대야. 라고 생각이 쉬운데 저도 그랬거든요. SNS가 없었어요, 그때. 인터넷도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뭐 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새로운 것은 곧 올 거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만드는데 여러분이 협력할 수도 있는 거고. 항상 잊지 마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신감을 절대 잊지 말고, 그 다음에 제가 해주고 싶은 말 중에서 이제 최근에 많이 하는데, 여러분 지금 나이가 가장 창의적일 때예요. 여러분 커리어에서 놀랍게도. 어떤 면에서? SF 소설가로서. 뭐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면 컴퓨터공학과다, 전자공학과다, 기계공학과다 그러면 이제 전공 지식이 어느 정도 조금 쌓였어요. 그 다음에 술을 막 마시면서 지능이 감퇴하고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내려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토탈하면 이렇게 피크를 창의력이 치고 있어요. 선입견도 상당히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누가 뭐라 그러면 그거 예전에 뭐 했던 봤던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이러기 시작해요. 한 50년을 살면. 그러면서 그게 안 된 이유들을 막 찾아내요. 저도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었어요. 이거 이렇게 되면 앞으로 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흥분한 나머지 그렇죠? 예. 옆에서 공부하고 있던 도서관에서 법대 후배 보고 동아리 야 잠깐 나와봐. 형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당연히 고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바쁘겠죠? 형, 야, 빨리 들어와서 공부나 해요. 영어 단어나 외워요. 그런가? 이상한 생각인가? 했는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 그때 제가 예를 들어서 직무 발명이라는 걸 알고 특허를 학교에서 지원한다 알아서 특허를 냈으면 지금 뭐 세계적인 특허를 가진 교수가 될 뻔했어요. 20대 때 뭐 학부 때 특허를 내서 세계 뭐를 장악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 뭐 앱 같은 데 보면 푸시 기능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제가 생각을 해냈어요. 그때 인터넷이 제대로 없을 때. 그래가지고 그때 막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이런 거 하면 앞으로 뭐 좋을 것 같지 않니? 예. 근데 그때는 특허를 낸다는 생각도 안 했고 아이디어만 생각하고 특허를 어떻게 내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정말 있잖아요. 그러면 저를 찾아오세요. 그러면 좋은 게 뭐냐면 한국대는 기술사업화 한 대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특허를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그럼 써가지고 학교에다가 이거 좋은 아이디어니까 특허 내주세요 하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심의해서 특허를 내요. 그럼 물론 직무 발명이라서 학교가 50%를 가져가요. 나중에 매각이 되더라도. 예. 그리고 발명자 지분에 따라서 또 나눠요. 나머지는. 그리고 나눈 다음에 정부가 한 50% 떼가요. 세금으로. 하지만 하지만 지금 예를 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하시는 그 장관님, 본래 서울대 교수인가 그랬죠. 그전에는 다른 대학 교수셨어요. 이분이 두 번인가 학교를 옮기시고 했는데 이분이 반도체에서 뭐 저는 모르는데 아마 핀패치인가 그거를 아마 중요한 특허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거의 뭐 재벌이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괜히 뭐 다른 과 친구들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예, 그냥 저한테 오세요. 교수님 좋은 생각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들어보고 제가 그럼 직무원에서 쓰자. 그래서 시간이 지났더니 그렇죠? 물론 40년 지나면 안 돼요. 특허가 익스파이어 되니까 어느 날 그냥 여러분의 세상에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창의적인 때라는 거 잊지 말고 예, 저는 참 아쉬워요. 예, 저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뭐 총 맞고 쓰러졌더니 뭐 과거로 돌아갔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런 거 다 특허 내놓고 싶어요. 예, 안타깝게도 그렇게 돌아갈 수는 없죠. 자 어쨌거나 핵심은 뭐냐면 이 네트워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통신 네트워크도 세부적으로 나눠볼까요? 처음에는 뭐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전령을 보내거나 직접 가든가 이런 뭐 봉수대 시스템 또 뭐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은 그 3호선역 중에 예전에는 종점이었어요. 구파발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구파발역이 구파발역이에요. 그러니까 파발 시스템. 파발이란 게 뭐죠? 파발 말들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뭐냐면 각 곳에 뭐 역소라 그러는가요? 말이랑 이렇게 관리하는 그 병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따닥따닥 말 타고는 막 오면 말이 지쳐가지고 더 이상 못 뛰겠어요. 그러면 거기 이제 달려있는 편지 같은 거를 다른 말에다 싣고 또 한 놈이 열심히 뛰죠. 예. 밥 먹고 기다리고 있던 애가. 그렇게 해서 어, 하발, 하발마 시스템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통신에서. 예. 제가 지금은 안 가져왔지만 그리스에서는요. 그 어, 전설에 여러분은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런 거 보면 일리아드가 이제 트로이 전쟁을 하는 거죠. 거기 보면 여러분은 그 잘생긴 브래드 피트가 나오는 그 아킬리우스 그것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거기 읽어보면은 조금 나오지만 스텐토라는 사람이 나와요. 스텐토. 근데 스텐토가 목소리가 뭐 몇십 명의 목소리 크기였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전장에 딱 가서 아가멤논이에요. 제가 스탠토 저기 일중대 움직이라 그래요. 일중대 몇 시방향으로 이동하는 그러면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 두듯이 막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잘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 큰 사람 시스템. 그다음에 뭐 나팔을 불기도 하고 맞잖아요. 맞춰가지고. 그다음에 군에서 통신병은 최근에 통신병하고 복학한 모 군에게 물어보니까 요즘 그런 거 안 한다는데 저희 때는 통신병으로 들어가면 이 깃발 있잖아요. 수신호. 그걸로 시험 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는 거죠. 홍씨는 그래서 이런 구시대적인 데서 어느 날 갑자기 뭐예요? 예, 제가 속해 있고 여러분의 상당수가 속해 있는 일렉트리시티를 이용한 통신망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죠? 전기를 이용해서 통신을. 예, 전신이죠. 텔레그램 또는 텔레그래프. 요즘은 텔레그램 그러면 앱을 생각하죠, 여러분이. 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요. 텔레그램이랑 텔레그래프는. 예,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예, 그 다음에 텔레폰이 나왔죠. 유선으로. 근데 놀랍게도 이와 비슷한 때 무선으로 어때요? 와이어리스 텔레그램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와이어리스 텔레폰도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와이어리스 라디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통신 쪽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력 쪽은 한때 그냥 적당히 커지는 줄만 알았는데 최근에는 뭐예요? 여러 가지 뭐 재생 에너지 이러면서 곳곳에서 이제 조금만 발전소들을 놔서 뭘 해보자. 왜냐하면 예전에는 수력 뭐 원자력 이런 건 어때요? 특정 지역이 아니면 발전소가 있기 어렵죠. 그렇잖아요. 맨날 지진 나는 데다가 원자력 발전소 지어놓고는 와 우리 전력 공급해요 하면 아무도 안 살겠죠. 무서워서. 예. 자 우리 여의도에서 수력 발전해봐요 했더니 뭐 수력 발전은 물이 없어요. 그럼 문제가 뭐죠? 송전선이 필요하죠. 참고로 파워 그러니까 전력 전송 이쪽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예요,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우리나라가 뭐 통일이 되든 아니면 북한의 체제가 바뀌어서 이제 좀 정상 국가가 되면은 아마도 대한민국의 전력 전송 엔지니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북한에 가서 활동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력망을 다 새로 깔아야 되니까. 네. 또 하나는 최근에 그래서 뭐냐면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하자 해가지고 또 막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그냥 국회의사당 옆에다가 조그만 소형 원자력 발전소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용산에 무슨 대통령실 옆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굉장히 안전하고 조그맣게.
그러면 어때요? 긴 송전선이 필요 없잖아요. 단독으로 딱 쓰일 수 있고 안전하게. 어쨌거나 그래서 뭐 전력, 뭐 그다음에 가스, 뭐 이런 열수 이런 거 있지만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놀랍게도 이쪽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다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더 인터넷이에요. 그리고 더 인터넷도 최초에는 유선망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그 망이 어때요? 망이 그냥 막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약간 하이어라키를 가져요. 좀 있으면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체계가 있는데 말단에 가면 거의 무선이죠. 여러분 핸드폰에 다 와이파이 모뎀이 붙어 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핸드폰 어디 유선망에 연결해서 쓰시나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선망으로 바뀌고 있고 소위 말하는 뭐 5G, 뭐 6G, 4G 이런 셀룰라 망들이 또 말단에 뭐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죠. 그 부분에서 무선망으로 인터넷에 편입되려고 자꾸 하고 있는 그런 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무수히 많은 통신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과목은 어쨌든 지금 메이저 관심사인 인터넷망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핵심은 이거예요. 이 더 인터넷의 베이직 오퍼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보를 패킷이라는 단위로 끊어서 보내는데 문제가 있어요. 패킷은 사실 단위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단위 그러면 어때? 유닛. 양이 딱 정해지잖아요. 예를 들면 1리터. 그러면 1리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 한 컵 따기 물 한 컵은 물 한 컵이지 하는 거는 초등학생들이나 하는 거고 실제로 물 한 컵이라고 할 때 그 한 컵은 예를 들면 200ml. 또 한 컵은 200ml. 그럼 합치면 400ml니까 두 컵인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뭐를 단위로 한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처럼 과학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은 유니트가 있고 정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헷갈려요. 또 주의할 건 뭐냐면 패킷 단위로 보낸다고 할 땐 그 유닛이란 뜻이 아니에요. 네, 알겠어요? 패킷은 가변적인 길이를 가지는데 그렇다고 무한히 길지는 않죠. 뭐 무한히 길 수도 없고 그런데 상한은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더 인터넷은 패킷이라는 것을 주고받는데 짧은 패킷일 수도 있고 긴 패킷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패킷은 지금 뭐 이것도 번역인데 꾸러미 뭐 이런 뜻이거든요. 패키지랑은 달라요. 소포할 때. 패킷은 그냥 꾸러미라는 것을 번역했다고 보면 되는데 또는 그 번역된다고 보면 되는데 참고로 이런 학술 용어들은 기존에 있는 용어들을 그냥 차용해서 쓰는 거예요. 가장 의미가 비슷한 걸로. 그러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항상 주의를 해야 돼요. 자, 어쨌거나 패킷에는 이 컴퓨터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은 로지컬한 논리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요. 그들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들은 컴퓨터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 말고 특히 저처럼 피지컬 레이어 커뮤니케이션 엔지니어는 패킷 그러면 어떤 뭐 파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변형시켜서 매그니튜드 페이즈를 바꿔서 어떤 에너지 덩어리를 보내는구나.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파형이 막 있고 전자기파가 막 날아가고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도파관을 통해서 EM 웨이브가 프로포게이트 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컴퓨터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비트에 스트링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패킷이라고 할 때 컴퓨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은 이 로지컬한 패킷을 생각할 거고 저처럼 커뮤니케이션 피지컬리 엔지니어링은 피지컬한 패킷을 생각할 텐데 이 과목에서는 둘 다에 대해서 조금씩 언급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 과목의 목표예요. 여러분이 피지컬한 얘기를 제가 할 때마다 아이고 두야 내가 왜 듣지 하면 네, 사실은 그게 이 과목의 목표예요. 그걸 싹 빼면은 사실은 싹 빼고 프로그래밍을 열심히 하는 과목으로 하면 컴공과에 가서 컴퓨터 네트워크나 데이터 네트워크 수업을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패킷은요. 그러면 비트의 벡터라고 보면 되는데 뒤에도 나오겠지만 어떤 때는 편의상 길게 하다 보면 종이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잘라서 이제 매트리스 형식으로 하는데 뭐 제로 원을 본래 써놔야 되죠. 비트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헥사데시말 넘버로 한다든가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아니면 원 바이트씩 8비트씩 끊어서 0에서 255 숫자로 나타낸다든가 여러 가지 표기법이 있게 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패킷은 어떻게 되냐면 비트 열인데 그 중에 일부를 주로 앞에 있는 부분이죠. 앞에 있는 부분에 이 패킷은 누가 발송하고 이 패킷은 누가 받아야 되고 뭐 등등의 정보를 넣어놓은 부분이 앞에 있어요. 그래서 헤드해서 헤더라고 해요. 그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메시지가 아니라 예를 들면 편지 봉투가 있으면 겉봉에 있잖아요. 겉봉에는 누구나 볼 수 있죠. 어디서 왔는지 뭐 이런 거. 그렇죠?
주소가 다 있잖아요. 수신인 이렇듯이. 겉봉에 해당하는 정보가 제일 앞에 나와요. 이 스트링에. 그것을 헤더라고 해요. 헤더. 그러면 봉투를 딱 뜯었어요. 그럼 안에 뭐 들어있는 내용물 있잖아요. 걔가 어떻게 보면 페일로드예요. 그래서 패킷은 헤더와 페일로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다음 용어들은 조금 더 이따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우편 편지 봉투랑 비슷한데 그럼 당연히 누가 보냈고 누가 받고를 명시하겠죠. 그런데 그거를 주소로 해요. 숫자로 된 주소로. 그것도 좀 이따 자세히 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우편 시스템이랑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서울에 있는 통신학회로 무슨 비밀 문서를 보내야 됐어요. 그러면 제가 등기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포항 우체국에 가서 보내면 그게 예를 들면 대구에 있는 데서 모이고 대구에서 또 타고 서울에 가고 그렇죠? 강남 우체국으로 가고 강남 우체국에서 등기로 배달이 되겠죠. 이런 것처럼 중간중간에 뭐가 모이는 부분 그 다음에 얘는 이쪽으로 가야 되고 결정해 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길이 형성되죠. 그 소포가 패킷이 가는 길이 그 길을 형성하는 계산하는 얻어내는 것을 라우팅이라고 하는데 그 라우팅을 하는 애들이 라우터들이에요. 인터넷은 간단히 얘기하면 호스트들과 링크들과 라우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라우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우팅은 에러 디텍션을 하고요. 패킷 드랍을 하기도 해요. 뭐냐면 예를 들면 포항 우체국에서 받았어요. 제가 뭐 보냈더니 받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서울시 금정구 뭐 온천 일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딱 알겠죠. 서울에 무슨 금정구가 있고 온천 일동이 있어. 뭐 부산시 동래구겠지. 예를 들면 금정구로 바뀌었나요? 온천 일동이? 제가 살 때만 해도 금정구라는 게 없었어요. 부산에 동래구였어요. 전부.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뭔가 오류가 있으면 그 인터넷은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IP 헤더를 딱 봐가지고 이게 커럽트 돼 있다. 오류가 발생했다는 걸 디텍트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디텍트 되면 그냥 라우터가 어떻게 하냐면 딱 받았잖아요. 버려요.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버려요. 그 다음에 잘못돼서 배달 안 할게요라고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상한 시스템이죠. 그렇죠? 제가 중간에서 얘를 받았는데 딱 열어보고는 헤더 부분이 커럽트 돼 있다고 하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보내주지도 않고 돌려보내지도 않아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시스템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등기우편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등기우편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앞서 나와 있던 scalability, flexibility, expansibility 이런 게 굉장히 잘 확보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너무 복잡한 거예요. 뭐 좀 바꾸려 그러면 이거 체계가 이래가지고 안 되겠는데 이러는 거. 어쨌거나 그래서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플로우 컨트롤, 흐름이 잘 컨트롤이 돼야 돼. 우리가 상수도망이라 그러면 갑자기 뭐예요? 압력을 확 높이면 어디가 펑 터지겠죠. 전력망이라고 하면 갑자기 어느 부분에 많은 공장들을 확 찧어서 빨아 당기면 어떻게 되죠? 전력망이 타져 끊어지죠. 예. 그런 것처럼 이 플로우, 흐름을 컨트롤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컨제스천 컨트롤은 라우터가 있는데 거기 컴퓨터가 여러 개가 물려 있어요. 근데 패키지 한 번에 너무 많이 와요. 그럼 뭐 어떻게 하죠? 예, 또 하는 게 뭐냐면 라우터가 자기가 예를 들면 이렇게 광주리가 있는데 막 한번 왔는데 얘 아직 다 못 보냈어요. 근데 막 더 오잖아요. 그러면 버려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돼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고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일단 핵심은 뭐냐면 오늘 배워야 될 게 더 인터넷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호스트와 라우터와 링크로 되어 있는데 주의할 게 있어요. 보통 호스트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상대되는 말이 게스트잖아요. 그러니까 호스트가 있으면 게스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마치 호스트는 이 IP 이 패킷을 보내는 쪽이고 게스트는 받는 쪽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르지 않고 다 호스트라고 불러요. 예. 다 호스트라고 부르고 호스트와 호스트로부터 받아가지고 이 패킷을 어디로 보낼까 하는 기기들을 라우터라고 하고요. 그런 라우터와 호스트들을 연결하고 있는 물리적인 어떤 매개를 링크라고 부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 뭐 그림을 하나 보면요. 이런 그림인데 이 그림은 참고로 오류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Strictly speaking, this figure is incorrect. 예, 정확히 말하면 맞는 그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충만 이해를 하세요. 자, 일단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컴퓨터들이 있죠. 참고로 노트북 컴퓨터로 다 그려져 있지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얘가 보면 이렇게 뭐가 있잖아요. 이게 소위 여러분이 잘 아는 IP 어드레스가 써놨는데 이게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조금.
예. 근데 어쨌거나 얘는 IP 어드레스라는 게 있고요. 또 맥 어드레스라는 게 있어요. 따로. 지금은 IP 어드레스인 것처럼 돼 있는데 그래서 얘들이 IP 어드레스가 다 다른 서로 다른 호스트들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구름처럼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얘 말고도 뭐 무수히 많은 애들이 연결돼 있고 이 안에도 라우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수없이 많은 링크가 있고. 근데 여기서는 R이라고 붙어 있는 거 있죠. R1, 2, 3. 얘들이 라우터들인 거예요. 라우터. 그래서 예를 들면 얘가 패킷을 보내는데 여기 보면 AI, BI, ICR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쳐놨어요. 아마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잘못 그린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해서 A, B 쭉쭉쭉 해서 CRC 이렇게 나타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걸 보고는 누가 타이핑을 하다가 AI, BI, 따따따, ICR 이렇게 고친 것 같아요. 네, 책을 만들 때.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얘가 A잖아요. 자기가 A라고 시작을 해요. 그다음에 B라고 돼 있잖아요. B는 어디 있어요? B는 여기 있죠. 맞아요? 그럼 뭐냐면 요게 이 저자들이 책의 저자들이 요 패킷의 헤더에 보내는 사람 어드레스 A, 받는 사람 어드레스 B, 그다음에 페이로드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그냥 그린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말했지만 헤더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당연히 우리 편지 겉봉에 있는 것처럼 받는 사람 주소, 보내는 사람 주소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CRC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서넷 프레임에서 나오는 용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정확히 이서넷 프레임인지 아니면 IP 패킷인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인터넷 오브 컴퓨터즈에서는 이런 것들이 컴퓨터들이 호스트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받아서 이렇게 보내주는 녀석들이 라우터들이고 요걸 연결하는 물리적인 것들이 링크다. 이 정도만 확실히 알면 되겠어요. 알겠죠? 예, 제가 알려달랬는데 안 알려주고 있어요. 저는 곧 나가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자, 요 그림은 그러면 패킷 스위칭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